이 사건의 범죄자 김모 씨 가히 역대급이라고 제가 사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습니다. 단지 아직 젊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무기징역형으로 감형이 됩니다. 석가탄신 특사로 17년 만에 가석방으로 이 사회에 나오게 됩니다. 배낭 안에서 가해를 꺼내듭니다. 이 피해 여성의 눈, 목, 배 등 거의 한 50방 이상을 수도 없이 찔러버립니다. 최종 무기징역으로 형이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0년 정도 형을 살고 있습니다. 가석방 조건이 되는 거죠. 아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 나오지 않을까 심히 우려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직 강력 형사였고 지금은 사건 분석 등을 하고 있는 깡철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현직에 있을 때 수많은 강력 범죄자들, 그 많은 현장들 보았지만 제가 지금 오늘 전해드릴 이 사건의 범죄자 김모 씨 가히 역대급이라고 제가 사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놈이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지 예전으로 돌아가야지만 나중 사건을 설명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 66세 김모 씨입니다. 1960년생인데요. 전남 숭주군에서 한 30-40km 떨어진 작은 어촌 마을에서 태어납니다. 부모는 물론 어부, 농부 일을 겸하는 분들인데요. 거기서 태어나가지고 학업을 다 마치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된 군생활도 하지 못하고 방위병으로 그 해안가 경비 근무를 서게 되는데 24살 때인 1983년도 6월 달이에요. 경비 근무를 쓰고 있던 중에 바닷가에 동네 그 작은 아동이라고 말씀드릴게요. 그 아이가 그 바닷가 모래사장 위에서 뛰어놀고 있는데 옆에 살짝 다가가요. 손을 잡으면서 오빠랑 놀러 가자고 애를 잡아 당겨요. 그럼 아이는 평소 봤던 동네 오빠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빠하고 졸졸졸 따라간다고. 그 해안가에서 무려 80m 이상 떨어진 그 안쪽에 있는 깊숙한 그 숲으로 끌고 들어가요. 아이가 놀래서 막 경기를 일으키니까 왼손으로 입을 틀어막아 버려요. 조용히 하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그냥 얼굴 한 대 팹니다. 그 아이가 그 맞으면 사실 실신을 하거든요. 살려달라 살려달라 그 작은 소리로 울부짖는데 이놈은 그걸 무시한 채 강간을 합니다. 이 성폭행으로 인해서 아이는 기절을 했고요. 장기가 다 손상을 입어요. 의식을 잃게 됩니다. 이것도 모자라서 자기 범행이 들통날까봐 두 손으로 이 아이의 목을 눌러서 질식사 살해를 합니다. 아이를 그냥 그 안쪽에 내팽개치고 현장을 이탈하는 것이죠. 자, 이놈이 이 아이를 살해한 후에 아주 태연하게 파출소 지서예요. 거기 가서 다시 근무를 섭니다. 범행 시간이 당시 16시 한 30분 정도 됐는데요. 5시, 6시, 7시가 지나도 그 아이가 집에 돌아오지 않다 보니까 이 부모들이 이제 찾아 나서는 거죠. 아무리 뒤져도 이 아이를 발견할 수 없어. 그래서 파출소에 신고를 하고 온 동네 주민들이 나서서 그 아이를 찾아 나섭니다. 거의 해가 질 무렵인데요. 마을 주민 한 분이 숲을 안쪽에서 그 아이 처참한 모습을 발견했을 때 이미 이 아이는 사망을 했습니다. 근데 이 마을이 40년 동안 거의 뭐 단순 폭행, 절도 사건 하나도 없는 정말 평온한 범죄 없는 마을이에요. 도둑이 제발 저린다고 자기 본인이 아는 거야. 아차, 내가 범인으로 몰릴 수밖에 없겠구나. 그러니까 근무를 서지 않고 이탈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탈영이거든요. 경찰들하고 군인들은 이놈이 범인이다 확정을 하고 추적을 합니다. 7시간이 지난 04시경에 파출소 순경이 그 산속에 숨어있는 이놈을 발견해서 체포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놈이 검거되자마자 시인합니다.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습니다. 다만 고등군법에 의해서 이놈이 단지 아직 젊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무기징역형으로 감형이 됩니다. 그래서 이놈이 교도소에 가게 되는데요. 제가 또 이 부분에서 정말 화가 납니다. 형을 살고 있는데 17년이 지난 2000년도입니다. 제가 강복절 특사 이런 걸 많이 들어봤는데요. 석가탄신 특사로 17년 만에 가석방으로 이 사회에 나오게 됩니다. 말도 안 되는 상황인데 이놈이 서울로 올라와요. 서울로 올라왔고 당시 나이가 42살입니다. 당장 먹고 살아야 되니까 가구 공장에 취업을 하게 됩니다. 숙식도 다 해결되는 장소인데요. 모든 직원들이 점심시간에 밥을 먹기 위해서 다 나갔는데 이때 이놈이 또 발정이 일어난 겁니다. 출소한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당시 그 같은 공장에 근무하고 있던 21세 여성을 화장실로 끌고 들어갑니다. 이때 그 여성이 살려달라고 소리치고 바보동치고 온갖 반응을 다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목소리가 외부로 나가서 식사를 하러 가지 않았던 공장 인부가 그 소리를 듣고 화장실에 돌아보니까 어찌 보면 검거를 한 것이죠. 이 범행을 수습을 하게 했던 것이고 그래서 이놈이 이 건으로 강간치상죄거든요. 2년 6개월 형을 받고 또 감방에 가게 되는 것이죠. 이런 범죄자들은 범죄의 연속성이 있는데요. 이놈이 저지른 이 세 번째 사건이 범죄로서는 역대급이 아닐까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이놈이 출소해서 이때 나이가 45살입니다. 1년 동안
일정한 직업 없이 전전에 다니다가 마침내 이혼하고 아이들 키우면서 열심히 살아가는 한 여성을 만나요. 짧게 한 10개월 정도 교제를 합니다. 피해자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이 피해자가 이놈을 보니까 뭐 일정한 직업도 없고 근면, 검소 이런 건 전혀 없고 말하는 폼, 행동을 봐서는 자기가 비록 이혼해서 아이들을 키우고 있지만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보여지는 거죠. 근데 가장 중요한 거, 성적으로 너무 무난하고 너무 가혹적인 행동을 하다 보니까 여기서 이 여성이 도저히 만나서는 안 되겠다 이런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마침 그날이 사건이 일어난 날짜가 2005년 6월 26일 06시 한 40분경 됩니다.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땡땡 아파트 뒷산이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한 8분 능선. 그 둘이 등산을 하게 됩니다. 등산을 하고 내려오는 과정에서 약간의 그 다툼이 있었어요. 왜 이때 이 피해자는 그만 만나자고 얘기를 하려고 했던 것이죠. 내려오는 과정에서 점심을 먹고 술 한잔 한 후에 내가 당신을 더 이상 못 만날 것 같아 라고 하니까 이때 이놈이 거의 간기를 일으키는 거예요. 너 혹시 뭐 다른 남자 만나고 있는 거 아니냐? 너 내가 싫어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 하고 그냥 막 몰아붙입니다.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강한 압박일 수 있는데요. 이때 이 피해 여성이 알았다 하고 좀 여유를 가졌더라면 다행인데 도저히 못 만나겠다고 딱 선언해버립니다. 이때 이놈이 피해 여성을 그 등산로에서 한 15m 정도 벗어난 그 지역인데요. 그걸 끌고 가서 주먹으로 그냥 얼굴을 일단 때려서 혼절이라고 하죠. 기절 정도 시킵니다. 배낭 안에서 가해를 꺼내듭니다. 이 피해 여성의 눈, 목, 배, 등 거의 한 50방 이상을 수도 없이 찔러버립니다. 보통 사람이 이렇게 찔려다 보면 많은 피를 흘릴 수밖에 없는데요. 대동맥 가다 출혈로 이 여성은 의식을 잃어가고 있어요. 아직까지 사망한 상태가 아니거든요. 자, 그런데 이 장면을 마침 지나가는 등산객이 멀리서 그 장면을 지켜봐요. 저 사람이 뭐지? 저 안쪽에서 저 사람이 무슨 저런 행동을 하지? 분명히 두 손에는 피가 묻어 있는데 뭘 자꾸 꺼내는 모습을 보고 숨어서 본 거예요. 그때 이 여성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저 사람이 무슨 동물을 가지고 혹시 들짐승을 잡고 있나? 이런 생각을 하고 이것도 너무 무서워서 경찰에 바로 신고를 합니다. 그래서 이놈이 이 범행이 끝난 후에 여기서 바로 도주를 한 것이 아니라 이 시신을 끌고 더 깊숙이 한 20m 떨어진 곳으로 이미 사망한 그녀를 안쪽으로 끌고 갑니다. 그래서 돗자리를 깔고 그 여성을 눕히고 나뭇잎으로 위로 다 덮어요. 이때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현장에서 검거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놈이 이 건으로 사형을 받아야 되는데요. 왜? 이미 전과가 있잖아요. 이미 아동을 성폭행하고 또 사망하게 했고 중간에 또 강간치상죄도 있었고 이런 재범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종 무기징역으로 형이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0년 정도 형을 살고 있습니다. 가석방 조건이 되는 거죠. 아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 나오지 않을까 심히 우려됩니다. 너무 잔혹하다 보니까 크게 알려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사건을 취재를 하기 위해서 세월이 많이 지났지만 현장을 저는 웬만하면 다 찾아가거든요. 찾아가는 이유가 남아있는 가족들의 삶이 어떤지 많은 세월이 지났지만 그 주민들은 모든 분들이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잔혹성과 고통, 그 가족들은 고향을 등질 수밖에 없습니다. 피폐한 삶을 살다가 사망하셨고요. 그 아이의 죽음으로 인해서 한 가정이 거의 파탄 나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최근에 그 아동 유괴 사건이 자주 일어나고 있어요. CCTV가 많이 보급됐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이런 아동 사건 같은 경우에는 2000년대 초반에 많이 일어났어요. 경기 수원에서 8살 여아를 납치해서 화장실로 끌고 가서 강간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사실 경악을 금치 못했거든요. 보통 그 이후에는 아동을 이렇게 납치해서 잔혹하게 강간하는 사건은 별로 거의 없었어요. 최근에 이런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도 역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하고 있는데요. 수많은 살인사건 현장에 가다 보면 모든 사람들이 제일 궁금한 거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범인이 누구냐? 범인의 국적이 어디냐예요. 한국인이냐? 중국인이냐? 모든 사람의 관심사는 거기에 쏠려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건의 원인과 이놈이 누구인지 알고 싶은 것이지. 근데 지금 외국인들이 한국에 들어올 때 예전에는 범죄 전력, 정신질환 이런 것이 다 체크됐거든요. 무비자 입국인데요. 그런 검증 없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 범죄자들이 행여나 범죄를 저지르고 자기네 나라로 돌아가 버리면 검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 정말 많이 걱정이 되는 거죠. 아프리카에 속담이 하나 있습니다. 그 작은 마을에 한 아이가 태어나면 성인이 될 때까지 그 마을 부족 전체 사람들이 내 아이, 남의 아이 상관없이 그 아이를 다 지켜주거든요. 우리 부모들 역시 내 자식뿐만 아니라 남의 아이도 서로 보호해줘야지만 강력 범죄자들한테 피해를 당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당신을 깨우는 지식